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장소를 바꿔봤어요. 오늘은 맨날 소파에 앉아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주말이에요. 주말이니까 집에 막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막 나는 근데 이거를 책을 이제 내용을 자꾸 까먹을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뭔가 정리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알록달록하죠? 이 뒤에가. 네, 뒤에 이제 책꽂이가 있는데 여기가 그나마 지금 이 방에서 이 구석진 곳이 그나마 제일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되게 어색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소리도 이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크게 씩씩하게 하기보다는 좀 속삭여서 말을 하게 되네요. 저절로 이렇게 된다. 신기해요. 잠깐만요. 네, 예전에 제가 마이크를 키지 않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던 것과는 좀 다른 분야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비슷한 유형의 책들을 읽었잖아요. 좀 쉬어갈 겸. 그리고 원래 처음 취지도 계속 이렇게 뭐 부모 지침서, 육아서 이런 것들만 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워낙 그쪽 분야를 이제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되게 새로웠고 그래서 그 분야 책을 쭉 계속해서 읽었더니 약간 이제는 머리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엔 소설책을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역시 저희 동네에 작은 그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요. 이제 지인분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명한 책이었어요. 유명한 작가님의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네, 이 책은 되게 쉽게 읽히고 그리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잔잔한 책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한국 작가님의 소설을 사실은 책 자체를 소설 자체를 좀 오랜만에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되게 좀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막 변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소설 읽는데 내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나무엽 의자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책이고요. 2021년 4월 20일에 올해 4월 달이었네요. 올해 봄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김호연 작가님이 쓴 책인데 이 작가님이 2013년에 데뷔를 하실 때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으로 세계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엄청난 출발 아닌가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시작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궁금하다. 뭔가 되게 막 엄청 되게 괜찮은 출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글을 계속 이제 쓰셨겠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세계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이름을 날리면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작품을 계속 내셨네요. 그러다 이제 올해 출간한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고, 이제 요즘의 시국에 맞춰서 이 소설에 나오는 시대 자체가 현재예요. 완전 요즘 코시국. 딱 지금의 시대를 담은 책이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잔잔하다고 했잖아요. 잔잔하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편의점이 나와요. 근데 편의점이 나오기 전에, 주인공분은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한 어떤 이제 여자분, 나이 지긋하신 중년 여자분께서 이제 지갑을 잃어버려요.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KTX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지갑이 없었어. 그래서 찾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그 지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던 분이 서울역 홈리스 노숙자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을 돌려봤는데 어떤 뭐 나쁜 이제 좀 그 불량한 분들 있죠. 노숙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지갑을 빼앗아서 달아나는데 이분이 다시 가서 이제 싸워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맞으면서도 이제 그 지갑을 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도 원하지 않고 요즘에는 사실 뭐 택시에 두고 핸드폰 두고 내려도 이렇게 소소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데 이분은 좀 남다른 느낌이 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한 교사분의 그 약간 학생들을 대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숙자인 그분을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겸 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편의점이 서울역 근처에 있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도시락을 먹게 해주죠. 이제 보통 노숙자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의식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먹는 것일 텐데 그걸 먼저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와서 언제든지 와서 여긴 내 편의점이니까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라고 하고 그 뒤로 그분은 말없이 와서 이제 항상 먹는 도시락 딱 그렇게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편의점 사장님인 이 선생님 출신의 이분이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또 마음이. 이분은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이걸 정말 막 돈을 엄청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근근히 여기서 생활할 돈이 나오고 또 자기는 여기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분들의 생계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정말 그 사장님 마인드 있죠.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도 엄청 그 자신만의 그게 있는 분이에요. 그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고 또 남들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어서 편의점에 막 정말 돈만 밝히고 정말 그런 뭐 슈퍼 가게 주인 느낌이 아닌 자기 알바생들조차도 되게 따뜻하게 챙기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심야 밤에 야간 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좋은 자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 야간 알바를 그 노숙자였던 그분한테 이제 알바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이름이 그냥 독고래요. 독고. 성인지 이름인지도 모른다고.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기억을 다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면 독고씨 여기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러면서 점점 그 어눌해진 말투도 고쳐보고 이제 그러고 내가 가불도 해줄 테니까 근처에 어디 쪽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낮에 자고 밤에 일하러 나오시라. 그렇게 또 편의를 봐줘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의 또 그런 인생을 또 책임져주는 그런 사장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고 씨가 거기서 정말 착실하게 일을 배워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되게 사연이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그게 공감이 가는 그런 다양한 계층의 나이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주간 알바생 시연 씨가 이제 독고 씨한테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이분은 또 자기의 재능을 발견을 해요. 자기가 이 포스기 다루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되게 독고 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너무 시연 씨가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이거 찍어서 어디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서 유튜브 올려서 대박이 납니다. 시연 씨의 그거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시연 씨는 뭐 나중에는 결국 뭐 다른 또 큰 편의점 같은 계열의 편의점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픽업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아무튼 스카우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뭐였지? 점장? 지점 편의점 점장? 되게 그런 자리로 가요. 이게 좀 이렇게 매니저? 제가 한 읽은 지 2주 됐거든요. 갑자기 좀 헷갈리네. 근데 그런 이제 그냥 단순 알바생이 아닌 뭔가 직책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또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잘 돼서 편의점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고 씨는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낮에 또 아침에 일하는 선숙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또 이제 독고 씨를 마음에 안 들어해요. 되게 평범한 주부인데 이제 그분은 집안에 이제 생계 겸 해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정말 자기 말을 너무 자기하고는 아예 딱 등을 진 그런 아들이 있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어떻게 이 골을 푸는지, 그런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 되게 고민이 많고 평소에 되게 까칠한 그런 오전 알바분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독고 씨를 되게 질투도 하고, 왜 이런 어눌한 되게 지저분한 그런 노숙자 출신 사람을 왜 아르바이트로 쓰고 사장님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챙겨줄까 막 되게 싫어해요. 이유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고 씨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자기의 그 인생의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결국엔 그 선숙 씨라는 분한테도 그 아들과의 사이를, 갈등을 푸는 방법을 진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조언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선숙 씨가 독고 씨한테 막 자기 힘든 일을 말로 다 풀어내고 결국은 독고 씨의 조언대로 해서 아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네, 그런 너무 따뜻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아르바이트생들과의 그런 관계, 또 손님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는 분들하고도 정말 말없이 뭐 진짜 새벽마다 와서 뭐 술을 한잔 하고, 항상 삼각김밥이랑 그 컵라면이랑 소주랑 이렇게 세트로, 3종 세트로 항상 술을 하고 가는 분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술 끄는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권유해서 술을 좀 덜 마시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운데 밖에서 테이블에서 그렇게 한잔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따뜻한 난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추운 겨울에 편의점에선 다 테이블을 치워버리잖아요. 정말 편의점에 테이블이 남아있는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약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많았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잔잔하게 뭐 엄청난 갈등, 엄청난 클라이막스 이런 게 없는데도 보면서 막 중간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감동받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찾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죠. 편의점에 와서 자꾸 도둑질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 무조건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이제 너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훔치는 거면 내가 뭐 도와줄 테니까 와서 하나씩 먹고 가라, 이렇게 도와주고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말없이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숙 씨라는 까칠했던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독고 씨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안도감과 용서, 낯선 흥분이 선숙 씨에게 생동감을 주고 있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 역시 이 기묘한 소동극의 삼각형 한 변을 차지한 게 이상하고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삼각김밥을 까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그래, 나도 거기 삼각김밥 하나 들고 옆자리에 한번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독고 씨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술을 끊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을 보면 갑자기 또래 아이를, 어떤 아이를 보다가 나도 이런 딸이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이런 와이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내면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기억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왜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정말 뉘우치고 가서 이제 피하지 않고 가서 이제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또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어떤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약간은 특이한 그런 사내가 등장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처음에 불편하게 만들었다가도 다 모두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또 그렸고, 또 처음에 아니죠.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염여사님이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그 편의점 사장님과 이 도꼬 씨와의 되게 미묘한 우정과 같은 뭔가 그런 찐 케미랄까요? 네, 그게 정말 독자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한테 되게 큰 위안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힐링? 그 염여사님도 도꼬씨 못지않게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진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으로 여기서 그려져요. 되게 실제로 내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상, 사장님상, 약간 그런 이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다들 노숙자라고 하면 다들 회피하고 이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모두가 이런 소설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숨겨진 그런 일화, 그리고 또 재능, 그런 것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줬어요. 참, 뭔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작은 하나의 변화 또는 한 명의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작은 것으로 인한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참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만에 읽은 책이 되게 따스한 느낌의 책이어서 저는 되게 훈훈하게,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읽기에 너무 좋은 그런 책이었어요. 여기서 결국은 이 도꼬 씨와 또 이 편의점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되게 결말이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꼭 책 구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추천해요. 어렵지 않게 쉽게 따스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되게 낯설게 한번 속삭여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책으로 돌아올지 또 궁금해 하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